안녕하십니까.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팀장입니다. 자, 참 오랜만에 장중방송 한번 진행할까 싶어서, 지금 11월 22일, 12월 20일, 1월 20일. 트럼프가 이제 그 뭡니까? 백악관 이제 입성한 날이 딱 2달 남았네요. 그렇죠? 음. 저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시장 보면은 모두 트럼프 정책 공약 위주로 시장이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2달 시간을 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해서 이제 청와대란다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계속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돌 거란 말이죠. 그럼 이 2달 안에서 주가가 시세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는 수급들을 이렇게 순례대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2달 동안 계속 상황을 거쳐가면서. 근데 이게 종목들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개별적으로 자체가 지니고 있는 기타 가치도 겸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트럼프 정책도 타면서도 본인 자체도 기업에 일정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우량한 거라는 것을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수급이 지금 디커플링 된 거예요. 그냥 글로벌 형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검투세가 문제였다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일정의 경제 공약들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수출에 관련해 갖고 상당히 타격을 크게 줄 것이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암묵적인 거기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제일 큰 겁니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외과에서는 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 얼마라도 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저는 단기에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적응이 잘 안 돼요. 저희는 단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장기 투자하는 것도 좀 인내심이 좀 이렇게 시장 관망하는 것을 좀 길게 보다 보면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투자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높아져. 근데 단지 뭐냐면은 이게 출발 시점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은 제가 장중 방송에서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들 한 절반 이상도 우리도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추천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 들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1년 후에 뭐 반년 후에 수익을 이제 공개해버리고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안 팀장 언제 저걸 갖고 있었지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좀 시장이 많이 수급이 그 시장 영향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많은 악재가 많이 휩쓰였어요. 저희 시장이 오늘 1년 동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연말에 좀 들어와서 시장이 너무나 안 움직여서 국내 자금들을 좀 정리해갖고 해외로 다 움직였어요. 해외로 많이 이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 투자하고 지난 분기부터는 중국으로 지금 또 그 매집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기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냥 주식으로 진짜 돈 버시려고 하는 마음가짐새를 가지려면 반드시 시장을 역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소에 자주 말하는 거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그 친환경 에너지가 뭐 바로 시장이 망할 것 같아.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러면은 전업적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시장이 앞으로 분명히 형성이 될 텐데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산업이 죽는다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와 트럼프 집권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여기서 친환경 에너지 하는데 뭐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직접 우리나라 기업에 뭐 지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데다가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사실을 하나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친환경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10%밖에 안 돼요. OECD가 30%고 중국이 50%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를 과감하게 투자 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답이 나왔죠? 투자 방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태양광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물론 미국에서 중국 태양광의 관세를 높이 때릴 수는 있어요. 있다 하지만은 거기 태양광이 이제 산업이 너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아주 작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규모에서 보면은 태양광으로 뭐 이렇게 산업화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번다는 것은 미래상 그건 좀 많이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제 장중에 자문을 받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방송하다가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저는 원래 그 회원분들 자문을 받지 않아요. 자문 받으면은 계속 본인 종목을 자문하기 저는 기술적 분석하는 전문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종목 물어봐도 저는 몰라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시장 방향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그런 거 여쭤보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단기 단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태도예요. 돈이 아무리 작더라도 허심하게 시장 방향을 잘 추적해갖고 키 큰 모아 태산이에요. 안 팀장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시도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일부 회원들 부를 실천했단 말이죠. 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안 팀장이 여러분께 권유하는 이런 투자 방식이 100%는 아니지만은 성공한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그냥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버시려면은 불가능은 아닌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투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 그럼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제조업에서는 절대 못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벤처 기업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벤처입니까?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도입되는 그 순간에 거기 성공 기미가 보이면은 투자자들이 무한대의 투자의 그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바이오 산업처럼 일상 하면 한번 쭉 가고 이상 하면 쭉 가고 이제 한 상씩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형성된단 말이죠. 꼬고 행진하고. 그런 뜻이에요. 벤처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오는 우리가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 산업에서는 이제 걔네들이 좀 많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있냐? AI가 있다는 거죠. AI 산업들이. 여러분 저희가 수익을 지금 한 3번 크게 넣는데 다 AI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산업 시대 흐름을 역행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 돈 못 벌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AI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 있으면 나머지 이제 제가 장중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었던 건가 그리고 좀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넉넉히 1시간 반 잡고 여러분께 추가 설명 드리고자 자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리는데 중장기 투자할 마음 없으시면은 굳이 안 팀장 이 종목을 분석하는 거 그렇게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한두 달 안에 뭐 결론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 1년 이상을 관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장기로 보는 경우에 투자 성공 확률이 높은 동시에 이 보유하는 기간에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이걸 지겹습니다. 근데 저는 국장형은 진짜 자신이 없어요. 수급이 너무 약해서 내년에도 분명히 시장이 안 좋을 거란 말이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장이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중장기 투자 마음 자세를 투자하려고 마음 가졌더라면 마음 자세를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더라도 국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 투자를 무한대로 이게 금융 자산을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무단히 이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단 말이죠. 덩치가 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부채가 개인 신용만 하도 지금 국가 GDP하고 대등합니다, 지금.
거기에다 국가 부채에다가 그리고 기업 부채에다 합치면은 지금 뭐라 해야 될까? 국가 부채가 너무 넘쳐나서 더 이상 국민 경제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은 정부가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재정을 함부로 다 써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더라도 그냥 때려 맞는 거예요. 정부가 조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 시장에 만약에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금융시장이 타격 준다면 고스란히 때려 맞는 거예요. 고스란히. 진짜 큰일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자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그 제가 뭐 이렇게 기업을 완전히 설명드리는데 근데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주식할 때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은 주식하기가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게 뭐 앞으로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앞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뭐 기술적 분석까지 막 추천해요. 그러니까 매번 투자할 때마다 실패하면은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투자하려면은 기업의 잠재를 봐야 돼요. 거기 모멘텀이든 실질적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적 분석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진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10몇 년 해서 좀 이게 투자하면서 제가 터득한 경험인데 제일 쓸데없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들의 심리를 투철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그러니까 모든 작업들이 기술적 분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염두하고 하면은 근데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걸서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시장 전체는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다만 근데 우리나라 미래 비전을 생각한다면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주가들이 많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생각한다면 좋은 기업들이 엄청나요, 지금. 여러분 장기로만 좀 이렇게 관망해서 투자할 마음 자세를 가졌더라면은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한 1년 기간을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는 한 2년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내년 시장이 분명히 안 좋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어쩌면은 위기 닥칠 수도 있어요. 금융위기든.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재임 이제 입장하는 기간 이 2달 동안 이 트럼프 미국 정책 공약에 따라 우리 지금 개별 모멘텀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 좀 2달 어간에 좀 바짝 버려두가지고 좀 한 절반 이상 현금을 두고 계세요. 국가 재정의 부채로 인해 가지고 크게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자 그러다가 혹여나 뭐가 한번 빵 터져가지고 진짜 뭐 일단 외화 위기는 닥칠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 이제 닥친다면 이제 금융 위기, 부동산 같은 거, 특히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보험사 같은 경우에 그 PF 대출이 숨어 있는 대출이 지금 공개된 거 말고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우리는 그런 수치가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금융권에서 그걸 숨겨둔 거죠. 보이지 않는 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트럼프 경제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청상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왜? 세수를 낮췄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덩따라 우리도 그 금리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가 운영에 대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금융위기 닥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는 뭐 100%는 아니다만 자 그런 전제 하에서 안 팀장 종목 말씀드리면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요. 뭐 저도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이쁜 이야기하고 그러면 뭔 소용입니까? 제가 좀 자세히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좀 뭐라 해야 될까? 계속 좀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은 회사예요. 이게 근데 단순히 차트로 기술로 분석하면은 이거 뭐 볼 거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얘네가
AI 벤처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천억을 베팅을 했어요. AI 벤처에다가. 이게 이제 순례대로 시간을 따져 본다면은 아마 내년부터 하나 둘씩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필요요사, 그리고 리벨리온 내년에 상장을 합니다. 앞두고 있어요. 다 저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야네가 핵심이다만 그 밑에 뭐 많아요. 한 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AI 반도체 펠리스 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그 AI 반도체 다르긴 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상장할 거란 말이죠. 조금 멀게 본다면 한 2년 후에 2년 후에 뭐 2, 3년 후에 이게 AI 성장기가 들어서면 이제 그런 이제 펠리스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 폭발력을 이제 갖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그러니까 밀고 가 본다면 2, 3년 후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 기업 가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내년에 만약에 시장에 안 팀장 예측대로 시장 수급이 만약에 이제 시장 수급이 좀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게 뭐 한 3천원 이하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정점 찍고 갈 거예요. 리벨리온이 내년에 상장을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규모가 뭐 상당하죠.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미래에 철밥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힘을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엔비디아가 펠리스 회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글로벌 상용화되는 펠리스 기업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를 주문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에 AI 반도체 펠리스를 주문 못 받다 보니까 거기 이제 기업이 고스란히 AI 세계에서 이제 좀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노골적으로 무방비하게 유출됐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여러분 유에스 안 팀장이 그러니까 차트 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투자에서는 차트 보고 가지고 기업의 미래를 뭐 판단한다든가 그거는 진짜 제일 안 좋은 투자 습관이에요. 이제 이걸 보란 말이죠. 이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장관이요. 지난 15일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 이 얘기들 봐요. 그렇죠. 자, 이래 뭐 퓨리오사 AI 리벨리온을 완전히 국가 미래의 핵심 자산으로 지금 그 뭡니까? 그 이제 강연을 하고 있죠. 지금 아직은 뭐 1조, 2조 그 정도로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은 이게 뭐 다 천천히 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만 하도 야네는 시총이 뭐 몇천억, 2, 3천억 그렇게 평가 못 받았어요. 1년 사이에 조 단위로 늘어난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점차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네 기업들은 뭐냐면 이제 NPU를 개발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GPU는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고 야네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도 되지만은 앞으로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뭐 로봇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거 덩덩덩덩.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 반도체는 뭐냐 온 디바이스 AI가 중심이에요. AI 반도체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무궁무진한 AI 데이터 센터는 한번 지고 나면은 이게 뭐 5년, 10년 장기로 운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 모든 이게 전자기기 같은 거 이제 교환 속도라든가 이게 모두 다 뭐 1, 2년 한 번씩 이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3년 후에 AI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이제 4차 산업이 진입하면은 이런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1조, 2조 평가받죠? 2, 3년 후에 제가 예측이 안 틀렸으면 2, 30조 평가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세계에서는 AI 산업이 뭐라 해야 될까요? 평가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1년 사이에 막 몇 배, 몇십 배씩 오릅니다. 가치가. 아셨죠? 그래서 AI 벤처들이 투자하면은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안 됐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을 매집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가 2022년 고점을 찍었죠. 그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의 과정 보면은 4년이 걸린 거예요. 4년. 그래서 그 종목들이 종목들이 보면 기본소로 다 10몇 배씩 갔죠.
이 산업 주기 흐름을 그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절대 1년 안에 뭔가 이렇게 결정지는 게 없어요. 큰 돈 벌려면은 이런 산업 흐름 주기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기를 타고 있는데 중간에서 올다 내렸다 하면서 오르는 건 그 당연하죠. 뭐 그걸 기술적 분석해버리면 그 세상에 제일 바보죠.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걸 차원에서 보신다면은 이게 미래에서 변제 투자. 그렇죠. 기술적 분석 의미가 없죠. 그냥 분할 매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매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평 단가가 5,500원이에요. 5,500원. 지금 5,000원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매집하면 우리보다 더 싸게 매집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5,000원 안에 그거 4,000원 중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매집하시고 대기하세요. 대기하셨다가 만약에 뭐 크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문제가 안 생기면은 여기에 정점 찍고 치고 올라갈 거예요. 치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막말해서 진짜 내년에 금융위기 안 발생하고 리벨리온이 지금 2세대 그 뭡니까? 그 NPO 반도체 그 이름 뭐였지? 지금 양산 모델이 나왔어요. 지금 각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빅테크들 기업들 중에서 SK도 지금 테스트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참 슈퍼 마이크로 알죠? 얼마 전에 뭐 상장 폐지하니 어쩌고 걔네도 지금 그 테스트 진행하고 있어요. 걔네도 그 AI 데이터 센터 SK 거류하고 이제 손잡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 통과돼서 이 앞으로 대규모적으로 이제 적용한다면 그뭐 게임 오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상장할 때 완전히 적자로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한 2년 지나니까 막 열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그 왜서 그래요? 그렇죠.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이는 모든 기술들이 핵심 기술의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진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SK 같은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게 같이 이제 수직으로 이 AI 산업에 이제 미래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마음 먹고 이제 펠리스를 합병시킨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SK 그룹이 리벨리온을 미래 핵심 자산으로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엄마 배에 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태아가 성장하면 태어나겠죠? 태어나면 1살부터 2살, 3살 우유 먹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래 성장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냥 1, 2조가 그냥 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4년, 5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조, 50조, 100조 막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꿈이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미국의 조비라는 도심 항공 회사가 있는데 내년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중국도 상용화가 들어갔고. 근데 그게 특징이 보시면은요, 다 SDV로 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전문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근데 도심 항공은 다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다 몇 시간만 훈련만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모든 자동차, 비행기 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SDV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하다? AI 반도체가 무궁무진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순례대로 뭐 도심 항공이다.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4단계 거의 가까이 왔죠.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적용하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5단계도 이제 빠른 속도로 진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자하려면 미래에 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미래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기업의 주가의 가치는 어디에 가 있다? 미래에 가 있다. 미래에 얼마나 희망 크게 주면은 거기 지금 가치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을 평가하려 보니까 죽다 살아나도 기업의 주가가 가치가 얼마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지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뉴스케어 파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가는 벤처 기업인데 뭘 그래 믿고 회원들 다 데리고 투자했을까요? 뭘 믿고? 저는 미국 AI 반도체는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은 유일하게 ASMR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으로 성공한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성공했었다만 뭐 실패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산업의 큰 패러다임은 제가 자주 해봐가지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이 기업이 너무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스페이스가 가장 그 주목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XAI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야네가 또 그 스페이스 X에다가 2,300억 투자되어 있어요. 간접 그 이제 펀딩 해가지고 XAI는 투자는 했는데 규모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직군에서 벤처 투자 가장 가치 효력이 높은 것이 이 미래에셋이에요.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분석하면은 재미없겠죠. 싸면 쌀수록 좋겠죠. 여기서 한번 사주고 내년에 만약에 이게 3천 이하까지 혹여나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3, 4천 원 평균 단가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2025년이죠. 2026년까지만 들고 계셔요. 아무리 못 하도 두세 배. 많이 가면은 5배 내지 10배 갈 수가 있어요. 2년만 들고 있으면 돼요. 2년. 아셨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나 100%는 얘기 못하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하시다가 뭔가 변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공개 방송에서 그냥 추첨을 하고 뭐 자세한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근데 이 기업들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니텍도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하루 이틀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이 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에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 한 3, 40개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뭘 모니터링해?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이게 하나가 삼박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뭐냐? 자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그 KT 자회사의 KT 그 밑에 회사의 자회사 계열입니다. 이게 한동안 계속 그 야네가 그 NFT 사업도 하고 토큰 전군 아니 그 블록체인 사업도 하고 전반적으로 AI 그 뭡니까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뭡니까 토스뱅크 걔네도 기술 협력도 하고 그랬어요. 기술은 상당히 인정받은 기업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가상화폐 자산을 이제 추진한다는 게 트럼프 미디어가 며칠 전에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앞으로 가상화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와 동시에 또 무슨 일이 또 그냥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바로 또 뭐가 발생했냐면은 블랙록.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예요. 자산운용사. 야네가 운영 규모가 한 12조 달러가 됩니다. 12조 달러.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도 안 돼요. 그 블랙록 하나 우리 대한민국 6개 사갈 수 있어요. 그 운영 자금으로. 규모 상당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두바이에서 이제 그 개설을 해서 두바이에서는 모든 자산 그 이제 법 규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장 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산 토큰화는 토큰 전구는 대세화예요. 전 세계로 퍼져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주목받는 하나 분야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매집해 두시고 곰곰이 보세요. 시장 상황. 여기에 이제 타이틀을 한번 뭔가 달아줄 거예요. 거기 자산 토큰화가 될 것인지 뭐 가상화폐 거래소가 될 것인지 뭐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 환경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그렇고. 요즘에 어제 뉴스 보니까 IBM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가 도입했대다구만요. 우리나라가 5번째랍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가 AI 세계에서 지금 가장 중심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도 집권하면서 얼마 전에 그 양자 컴퓨터 이게 이제 산업을 이제 육성해야 된다고 발언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양자 세상이 양자 컴퓨터 AI가 지금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뭐 트럼프 말 한마디인 것도 말 한마디인가 하지만은 지금 상용화 직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도입한 거 120 뭐 그 양자 컴퓨터 비트로 그 이제 규모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128인가 그렇더라고. 상당합니다. 예, 규모가 비트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바로 며칠 사이에 한 세네 배 올랐죠. 여기 지난달만 하도 6불, 7불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2달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흥행을 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이번 뭐라 합니까? 나비 효과를 하는 거예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뭡니까? 양자가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씩 매집해 가면은 트럼프도 트럼프지만은 이게 지금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KS하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규모는 우리 넷이 가장 커요. 지금 정부의 수주도 받고 있고 저희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우리나라 수급이 좀 문제가 많아서 우리네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또 야네가 이걸 어떤 변천을 그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거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MS가 우리나라 그 뭡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있죠. KT가 협력하고 있어요. 이 망 설치에 우리 넷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양자 안호 장비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 최초 우리 넷입니다. 우리나라 QENC라는 그리고 야네가 미국의 5G 그 스마트 AI 팩토리 사업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양자 암호가 그 AI 스마트 생산 공정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야네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결론은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 대장이고 그리고 야네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년 3, 4분기부터 이게 주문이 그리고 지금 주문량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술 가치로도 그렇고 지금 투자 규모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보면은 7%씩 성장하고 있죠. 서포터들도 여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12%씩. 2024년에 모두 집중이 되었죠. 이게 투자 규모가 있었는데 어디다 적혀져 있었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뭐 아직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 기업 시세가 난 바가 없어요. 10몇 년 동안 보이시죠? 통상 여러분 시세가 엄청 많이 나르면은 한 10몇 년 동안 시세 안 났다가 갑자기 어떤 그 조건이 주어져 가지고 세력화되고 하면 시세 나면은 그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한두 배가 아니라 뭐 한 5배, 10배씩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꼭 나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좀 기대해보고 싶어요. 예. 기술이 상당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이 기술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기술적 분석하려면은 그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뭐 그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근데 기업의 내부적으로 모멘텀은 지니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적은 금액 일단 먼저 사두세요. 만약에 내가 한 5천만 원 있다면 한 1,000만 원이라도 사두면은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의 양자 컴퓨터가 모멘텀 본격적으로 붙을 때 그때 1,000, 2,000 뭐 더 산다든가 만약에 5,000원 있는 경우에 1억 있으면 한 2, 3천 사두시고 2억 있으면은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을 이제 목표를 해가지고 2회 분할 매집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전마 찍어 두라 말이죠. 아셨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회원 가입하신다면 이 모든 모니터링 이게 몇십 개 종목 모니터링 저 매일마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 구간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더욱 정확성이 높을 수가 있죠. 테마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런 차이뿐이죠. 그래서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도 뭐가 있었냐면 코메론.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그 기업 실적도 아주 좋고 그리고 야네가 북미 매출이 높아요. 이게 트럼프 분명히 이제 저금리로 이제 운영하면은 그 미국에 보면은 뭘 보면 아시냐면요. 홈데코라는 그 미국의 홈디포 이게 그 홈디포라는 기업이 미국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건 뭐라 해야 되지? 그 인테리어 이게 쓰는 많은 이렇게 가구들 이제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도매 기업이에요. 도매 상가 아니야.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속도가 너무 늦네. 주택의 소유는 소매 운영되고 건축 자재, 주택 거래량 뭐 이런 거, 주역의 주택 그 건축 자재 뭐 이렇게 주택 인테리어 할 때 그런 소모품 보수 뭐 이런 걸 이제 뭐 받았죠 혹시 이런 그 전문 이게 소매가 아니에요. 도매 업체 소매하고 도매 같이 하는 그런 그 곳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에 지금 뭐 이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네가 그 뭡니까? 야네가 홈디포에 직접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계속 좀 성장할 가치를 좀 많이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율이 엄청 높아요. 예. 미국에서 달러를 보다 보니까 강달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차익이 크게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강달러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테리어 산업이 흥행하고 있다는 거.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더욱 활발하게 형성되겠죠. 그런 거 단점.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보면 다 너무나 좋아요. 미국의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야가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정치 테마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기술적 분석을 잘 안 보는 편인데 근데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참 너무나 좋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너무나 퍼펙트예요. 자 이런 거는 조금 사두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보세요. 뭐로 엮일지 몰라요. 일단 엮이면 많이 갈 겁니다. 제가 많은 이하를 제시했는데 지금 뭐 여기서 좀 11,000원 이하도 됩니다. 뭐 만원 이하나 11,000원 이하나 뭐. 이게 시장이 막 꼬꾸라지가도 금융위기 터지도 크게 영향 안 받습니다. 하시도 돼요, 여러분 마음 놓고. 근데 주가 100% 간다는 장담은 없어요. 일단 가면은 많이 갈 겁니다. 이 모멘텀이 이 몇 가지 중에서 뭔가 하나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도 시장이 따가울 때 모멘텀을 터치하는 경우가 높아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세력화 돼가지고 시작해서 투자하면 늦어요. 이게 주식할 때는 너무 꿰부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모멘텀은 발생 빨간불이 화짝화짝 가고 있는데 그거 뭐라 합니까? 막 따라잡는다 막 이런 뭐 이상한 기법들 막 말씀드리는 그 전문가들 그냥 귀찮아 그냥
그냥 싸게 사세요. 싸게 사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가 떨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뭐 기술적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기술적 분석하면은 여러분 100년, 1000년 투자도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못 벌어요, 절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장의 가치를 봐야 되지, 추진 방향하고. 기술적 분석 의미를 두지 마세요.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팀장처럼 한번 투자해서 막 몇 배, 뭐 몇십 배씩 수익 한번 내보시려면은 시장의 전망치를 봐야 되지, 시장의 그런 이제 투자 가치를 봐야 되지, 기술적 분석하는 건 진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주식 배울 때 뭐 한 7, 8년? 5년에서 8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뭐 상단위, 무슨 단위, 뭐 추격 매수, 뭐 무슨 매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주식 투자할 때는 시장 전망을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마음의 자세를 높게 보시면은 주가가 미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겠다면 코메론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무슨 거 말씀드렸었죠? 제가 친환경 에너지를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공개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뭘 열심히 저희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의 수소 기업들.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수소가 폭락했어요. 폭락한 동시에 미국의 블룸 에너지라고 있어요. 그 걔네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소 뭔가 고체 사업을 연료 전지가 지금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지금 공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그 고체 사업을 연료 전지 수소 연료는 주 전력은 아니에요. 보조 전력으로. 보조 전력이 하지만은 그것도 규모가 어마하게 막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설치하고 바로바로 시행이 가능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그린 수소가 비싸요. 키로당 3달러요, 3달러 지금. 정부 보조를 통해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회수하더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보면은 화석 연료로 전력 공급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는 이 데이터 센터를 유럽이나 아시아는 많은 국가에서 앞으로 이게 뭡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수요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만약에 이 기후에 이제 지금 재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탄소 국경제도 있고. 그러면 그만한 AI 데이터 센터를 화석 연료 쓰다가 나중에 이게 해외 매출이 발생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네 자발적으로도 어떻게 하든 친환경 에너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MR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 전력을 한다면은 태양과 풍력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소 연료 전지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보조 전력으로 상당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딱 당선되고 나서 이게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싹 들어갔죠. 예, 어떤 기업이 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제가 2003년도에 뉴스케어 파워 투자하는 거 똑같아요. 그때만 보더라도 뉴스케어 파워 주정부에 SMR 사업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라늄 가격이 막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 딱 보니까 이게 우라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SMR 설치하면 전력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래서 그때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취소를 해버려 주가가 막 급락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진입한 게 3불이에요. 12불 형성돼 갑자기 3불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이 조정부가 취소하다 보니까 이 벤처 기업이나 자금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그 자금 문제가 털려 해가지고 1불까지 또 떨어지고. 근데 저는 무엇을 본다면은 그 조정부 취소하도 좋은데 앞으로 전쟁이 좀 소화되면은 어차피 뭡니까 우라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졌어요 지금.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주정부 주문이 아무것도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주정부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작년 이만쯤이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라늄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라늄 공급을 많이 한단 말이죠.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좀 소화되니까 또 원가격으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MS하고 아마존이 규모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집행 중인데 이거 다 지고 나서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진짜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1, 2, 3 답안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예, 투자를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 투자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투자 이게 그 안 팀장이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저는 100% 매번마다 다 성공한다는 얘기 안, 그 보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틀리더라도 저 손해 볼 거 없어요. 왜? 최악때 샀기 때문에 최저가에 사신 거예요. 근데 맞아 떨어지면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때 투자 규모 한 3, 4배 늘렸어요. 엄청나게. 예.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안 팀장 예측대로 이게 진행 성공한다면은 그 아파트 한 채 아니죠. 아파트 2개, 3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규모가. 한번 기대는 해봅시다. 왜 내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예. 지금 친환경 에너지 투자한다면 뭐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 집권했는데 왜 친환경 에너지를 투자하냐고 바보 아니냐고. 분명히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지. 누가 바본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요. 데이터 센터가 국산 데이터 센터가 아직 그런 쪽으로 규모를 창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되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가 그 뭔가 수소 2세대 수소차가 올해가 출시가 됩니다. 아마 내년 봄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환경보다 원전에 모두 집중되어 있어갖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 번 크게 지적받을 거예요.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그 중장기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100%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면은 사람들이 좀 소외될 때 만약에 내년에 시장이 좀 만약에 많이 급락한다면은 수소는 100% 투자하셔야 돼요. 2차 전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2차 전지 투자하면 그냥 안 뛴다는데 2차 전지는 가망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물론 뭐 여러분 뭐 10%, 20%, 50%뭐 이래 수익 내겠다면은 그거는 몰라도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2차 전지는 절대 가망이 없습니다. 그 배터리 아저씨 그 괜히 그 사람 말 듣다가 또 낭패 보지 말고. 아 나는 그분이 참 무슨 배짱으로 매일마다 TV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가 또 무슨 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던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제 투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행위라는 거는 좀 처음에 좀 투자할 때 불편하긴 하는데 대중들 생각에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긴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바이든이 그 무기 허가를 해서 지금 또 뭐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집권 이전에 최대한 땅을 많이 뺏어가야 되죠. 그렇죠? 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분명히 전쟁 지원을 끊기든가 그럴 텐데 그렇더라면은 답안이 나온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각하게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고 있을 때 전쟁으로 재건주가 폭락할 때 그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집권해가지고 전쟁이 좀 이렇게 뭡니까 전쟁 종료 기미가 보이면서 또 소몰소몰하게 또 치고 올라오면은 예.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날 그런 이제 확신이 들면서 시장이 그쪽으로 조성되면 그때 막 신고가 치면서 막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과감히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투자할 때 상대 대중의 군중 심리를 잘 터득하셔야 돼요. 기술적 분석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전략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는데 근데 뭐든지 생각처럼 안 돌아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악재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틀리더라도 내한테 손실이 덜 하니까. 근데 판단이 맞았다 하면은 엄청나게 수익을 거둬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방어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역발상 투자라는 것이 뭐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전에서 투자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매번마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그 수익 규모나 리스크를 그 이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더 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잠깐 뭐 해같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또 떴네요. 무슨 일이 발생했나? 방송하는 사이. 아까비. 자, 오늘처럼 재건주가 막 빨간불 치고 올라갈 때는 따라잡지 마세요. 곰곰이 기다렸다가 조급해 하지 마시고 잠깐 보고 계세요. 예,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시간 아직 한 10분 남았는데 질문 몇 개 받아보도록 할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안 팀장 그 투자 설명한 거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냥. 자, 유튜브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장중 방송에는 채팅을 제가 검해갖고 기회 드릴 때 질문하세요. 전 평시에 질문 안 드립니다. 정목이요. 정목 상담을 안 한다니까. 그 1차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좋아요. 기술적으로도. 왜냐면은 그게가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수소가 지금 가장 1차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미국의 수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 국내에는 이제 수소 발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어디예요?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 퓨어셀.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 야는 회사 무조건 투자할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젠가는 저도 확정할 수는 없어요. 두산 퓨어셀은 우선주를 보도록 하세요. 예. 아직은 아니죠. 예, 진입할 때 좀 더 기다려 보세요. 여기 워낙 산이 높았기 때문에 2,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시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시세 한번 크게 뜨면은 몇 년 동안 못 가요 이게. 중간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시세 나서 가격 조정 받을 때는 뒷국면에서 기술적 분석하고 막 이런 전문가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때로는 기관들도 이런 데 투자하는 경우가 막 기관들도 우리나라 기관들은 제일 바보예요. 아셨죠? 기관 따라 투자하지 마세요. 당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회사예요. 이 회사인데 진입 시기는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시기 시기 아셨죠? 너무 일찍 사는 것도 좋지 않고 예. 시황을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산업 초기가 뭔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미국이 먼저 발생합니다. 미국이 먼저 발생하고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점차 나비 효과로 이제 각 그 시장에 이제 영향이 이제 주기 시작한단 말이죠. 미국에서 발생하면은 우리나라는 스타트 하란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 동향을 계속 지켜보았다가 지금 양자 컴퓨터처럼 제가 계속 양자 컴퓨터 준비하고 있으라 하잖아요. 왜? 미국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 고스란히 우리나라 영향 준다고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먼저 장착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두 가지 전력 발전 중에서는 이제 두산 퓨어셀을 보시면 되겠고
그 거제 사업의 연료 전지는 이미 상용화된 기업이 하나 있어요. 미코. 미코가 아니라 미코의 자회사, 미코 파워라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이에요. 내년에 상장합니다. 이 회사가. 걔가 이제 우리나라 거제 사업의 연료 전지 선두하고 있어요. 아셨죠? 근데 언제 투자하느냐는 그거는 예, 시황 상황 보감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야네 회사인데, 우리나라 고체 화물 연료 전지는 야네가 이바다. 근데 이게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분석해? 저도 이전에 그 기술적 분석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시장 가치로 고체 화물 연료 전지 그 이제 미코 파워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미래 발전 비전을 본다면은 그건 뭐 상관이야. 기술적 분석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최저점 이게 깨져가지고 5천 이하 쭉쭉 3천원, 2천원 이렇게 떠지면 오. 이제 미코 파워가 이제 상장한다는 소문이 쫙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지금 막 주가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잖아요. 그게 고체 사업의 연료 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좀 기다렸다가 이게. 그러니까 시장 그 전문가들은 막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뭐 상단 어쩌고 뭐 하단 저점 깨면은 뭐 손절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거는 아셨죠? 그 기업의 내용을 알고 미래 비전 방향을 알고 그리고 글로벌 그 시장 추세를 알고 하면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저 원래 그 종목 말씀 안 드리는데 스매시님 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항상 모니터링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예? 수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볼만한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AI 에이러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이 모든 그 미래 산업을 종합적으로 모두 다 모니터링하면서 함께 봐주셔야 돼요. 어떤 산업이 먼저 흥행할지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관망하면서 예, 그 중에 하나가 수소라는 거지. 수소만 계속 바라보면서 막 대기하고 있는 거는 그것도 굳이 예,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앞으로 저는 이거는 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산 토큰화는 글로벌 큰 추세입니다. 지금 해외 시장 규모가 조 달러 단위로 지금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이제 각 나라 제도화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외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이제 그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해가지고 이걸 막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이것으로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는 그런 지금 비트코인 규모가 얼마입니까? 2조 가까이 됐나요? 한번 다시 봅시다. 매일마다 좀 변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 10몇 조 달러 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도 인수한 거겠죠.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면은 와 그러면은 대박입니다. 그건 진짜 대박인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도 나올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좋죠. 왜? 그럼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 참 저는 원래 지금 주식도 보급 나가지고 가상화폐는 하지는 않는데 와 97,000분 됐네요. 지금 1조 9천억이에요. 시총 규모가 달러입니다. 이게 달러. 그러니까 2조 달러가 된 거죠, 지금은. 비트코인이. 와. 10조 달러 간다면은 이게 봅시다. 5배 가야 되니까 50만 달러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걸 비축해가지고 미국 정부 재정부에서 갖고 있다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미국의 부채가 35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국채를 발행하면은 시장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그 뭐 트럼프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 공약들 하나도 시행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어제 국채 발행하는 거 보니까 시장이 워낙 시커둥해져 가지고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많이 올랐죠.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이게 5% 이상을 돌파해 버리면은 시장 난리 날 겁니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 그 선을 지킬런지 안 지킬런지 모르겠어요. 한 두고 봅시다. 미국 국채가 5% 이상 초과해 버리면 주식 전부 다 파세요. 아셨죠? 팔고 대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국 물가가 발표됐는데 높게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공약대로 시행되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진짜 물가가 다시 올라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돼버리면 그 뭐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줄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걸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걸 대비하셔야 합니다. 예, 뭐 장은 오늘 일단 마감됐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우리 국장은 천상 좀 길게 보면서 투자해야 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중장기로 투자를 생각 있으시다면은 최대한 싸게 사야 합니다. 싸게 사서 오래 기다리는 마음가짐새를 가지면 자, 그 중에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미래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가장 많이 갈 것이냐 방향만 잘 선택하시면 되죠. 안 팀장 보고 뽑으라면은 저는 AI 반도체라고 확신합니다. 이왕이면은 꼭 장기 투자를 마음가짐새를 가졌더라면은 AI 반도체에다가 투자. 그러니까 AI 반도체 직접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벤처 투자나 막 그런 게 기업 그 비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디다 투자하냐?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 하나투자증권 우리 기술 투자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도나무의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술이 7%, 하나가 6%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도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지분 가치가 엄청나죠. 그래서 AI 반도체도 그런 도리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리벨리온의 투자가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장은 마감되었고요. 제가 요 이틀에 요즘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잘 참조하시갖고, 그리고 이런 시장, 변동시장 중에서는요, 그 종목들 잘 선택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무방비하로 종목을 막 늘리면은 이런 변동폭이 아주 조용한 장에서는 종목 수가 늘리면 늘릴수록 여러분 계좌가 마이너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꼭 한두 개만 선택과 집중해서 꼭 자신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전략을 취해갖고 내가 수익 안 낼지언정 손실 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변동장에서는. 그러면서도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차분하게 기다려 주실 줄 알고 이렇게 삼박자를 다 마음가짐새를 가져야 이런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잘하면은 또 일정한 규모의 수익도 낼 수가 있고 이런 장에서 수익 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고수 중에 고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투자 심성을 잘 키우셔야 돼요. 침착하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니텍이나 코메론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우리넷하고 미래에셋은 이런 기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가도 크게 그거 안 해. 근데 그게 도대체 언젠지 정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니텍이나 코메론 이런 종목은 사두도 손실 날 리스크가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 거. 그리고 그 원전주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꼭 하나만 적은 금액이라도 사두세요. 우리나라 원전도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시기가 예.
아니면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 규모를 해야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전력이에요, 전력.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력을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원전의 투자 관련 사항을 요청한 바가 있었어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정부로 해가지고. 왜냐면은 전력이 있어야 뭐 건설하든 뭐 하든 공장 돌리든 뭐 전력이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원전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국내에도 용인 클러스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금을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1차적으로는 사기를 지기로 했었어요. 사기 원전을. 지금 국내에 보면 지금 원전 수요가 엄청납니다. 예. 근데 이게 몇 개 그 모멘털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이제 할 것인지 저도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조금씩 여유 있을 제일 좋기는 뭐냐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평시부터 조금씩 뭐 오늘 100, 200, 내일 뭐 300, 500 이런 식으로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씩 그냥 가격을 따지지 말고 조금씩 사 모아 가시면 돼요. 어차피 갈 거. 근데 전 뭐 외부 환경 때문에 한번 폭락했다. 그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원전 이 산업은 경기가 침체됐더라도 경기가 금융위기가 터져 침체되더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갈 겁니다. 시대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평시에 차분하게 조금씩 사 모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진짜 아낌없이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료 회원들은요, 국내 팀, 소액 투자자들은 이걸 모아가고 있어요. 에너토크. 저희도 그 1차는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8,000원에서.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조금씩 한 번 더 매수하고, 이런 중이에요. 예. 이런 중이에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진짜 테마하고 테마 잘 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 두 가지를 분류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뭔 말인지 좀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 원전 산업에 직접적으로 크게 수혜받는 것은 또 있고, 원전 테마를 또 잘 타는 것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잠깐만요. 그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테마 잘 타는 거 공략하는 게 맞아요. 소액 규모로 하실 때는. 자, 원전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가장 기술적으로 돈 버는 기업은 우리 기술하고, 얘네가 지금 규모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지금 거기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두 개 있어요. 우리 기술하고, 우리 기술은 원전 전체적으로 이게 토탈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냐면 우진. 야네 둘에는 실질적으로 우주나 원전 산업에 직접적인 지금 대규모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찐 수혜주로 보시면 이 안에는 이제 원전의 개척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자동화 장치라든가 장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원전하고 약간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테마 잘 타는 경우 그게 어디냐면은 에너토크하고 보성 파워텍이에요. 예. 에너토크. 이게 테마 잘 타는 경향. 원전 매출은 있긴 하는데 미비하지만은 테마를 잘 탄다. 예, 거기 좀 있고.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 그러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원전 테마가 했을 때 야네도 유일하게 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에너토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테마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건 우진하고 우리 기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나 좀 매집을 좀 크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걸 이제 일단 2,200원 초반에서 한번 1차 매집 하시갖고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SMR이 지금 상용화된 것은 아니에요.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원전을 지고 있고요. 중국도 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뭘 보여드린다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건립이 되고 원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하면은 이제 원전 수요가 엄청 나면은 동시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어느 이제 계기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란 말이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우라늄을 이게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이제 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여러분께서 거기 한 몇 개 기업들이 잘 되는데 잘 찾아시갖고 적당한 가격에 잘 사셔서 좀 중장기로 투자하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관망하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트럼프도 원전을 지지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가장 유력하게 가상 자산이에요. 이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하는데 이게 참 뭐라 해야 될까요? 돈 되는 사업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자율주행 벤처 기업들 좀 잘 보세요. 팁 드렸습니다. 자,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자율주행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은 SDV입니다. SDV. 이 앞에 S가 소프트웨어라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기본으로 돌아가는 차량을 이제 SDV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SDV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DV의 의미가 AI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에 보면은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예. 그래서 시장을 볼 때는 이게 주가가 돌아가는 것보다 시장 흐름을 다 보여집니다. 그걸 기초하여서 시장의 큰 추세가 어딘지 현대 지금 제일 큰 추세가 어디예요? 현대 모르죠. 어디 갔지요? 저는 정의석 회장 예.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벌써 3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갔지요? 여기 있다. 현대에서 새로 창설된 기업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현대오토. 이게 2019년에 상장했네요. 그렇죠? 지금 현대에서 지금 가장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게 여기예요. 현대오토가 현대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미래 차량에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SDV예요. 뭐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기초하여서 현대차가 앞으로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제 SDV 이제 벤처 기업들을 이제 밑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어디 투자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현대차 뭐 부품이라든가 막 이런 거 투자하는 그거는 진짜 바보짓이에요. 현대차 미래는 뭐다? 중심은 AI 소프트웨어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하셔야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게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라니까 다들 두렵죠. 자본도 없고 내일 모레 당장 망할 것 같고 막 그렇죠. 이게 저는 투자하면서 벤처 기업 딱 태아를 생각합니다. 태아는 뭐 어머니 부모 몸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가 누군가 봐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태아만 보면은 당연히 볼 거 없죠.
당장 손만 살짝 건드리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모를 보면은 이 태아가 태어나면은 조건도 좋고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겠다. 거기 판단이 되죠.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벤처 투자할 때는 이걸 몇 가지 보시면 돼요. 근데 투자하시다가 벤처 사기꾼들은 어떠냐면 자본금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R&D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100에 90 이상 사기꾼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저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명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벤처 사기를 뽑아내시려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R&D하고 자본금. 아셨죠? 예, 안 팀장의 그건데 뭐 괜찮습니다.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알려드렸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내시려면 투자 기적이 필요하고 투자 기적은 벤처 기회에서 나타난다. 벤처 기회에서 나타나는 동시에 벤처는 어떻게 벤처해야 되나? 신생 벤처해야 돼요. 시대 흐름에 타가면서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거.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캐로 800% 수익 냈고 그리고 뭡니까? 뉴스케어 파워 560% 수익 냈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AI면서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최초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벤처면서. 아시겠죠? 다음 벤처는 어디 투자해야 할지 답이 나왔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2025년 벤처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다? 수소. 하나는 또 SDV. 하나는 또 AI 반도체. 이 AI 반도체는 NPU를 얘기하는 겁니다. NPU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뇌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아셨죠? 거기 온 디바이스 AI에 이제 들어가는 AP를 얘기하시면 돼요. 예. 자, 장이 마감되었고, 벌써 10분 지났네요.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올려두을 테니까, 제가 안 팀장 오늘은 참, 하지 말아야 할 말 많이 얘기했는데, 뭐, 비밀도 다 공개했고, 진짜 이걸 여러분 고스란히 자기 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 스스로 투자하면서 스스로 자기 혼자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제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수도 없이 몇 년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해서 여러분 성공을 한 투자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일에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쌌어요, 이미. 보통 사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근데 2025년에는 시장 환경이 엄청 안 좋을 겁니다. 큰 시장 환경을 잘 염두하시갖고 어쨌든 여러분 투자란 거는 큰 시장 환경이 안 좋으면 개별 종목은 절대 좋을 일이 없어요. 그냥 먼저 투자하실 때 큰 시장 환경을 잘 판단하시갖고 좀 세심하게 좀 투자 준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악재가 닥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악재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닥치면 투자하세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 여러분 일생일대 최고의 투자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여러분 바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금 비중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2025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안 팀장의 VIP 팀에서 지금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다면 지금 모두 다 중국 부동산이 너무 안 좋다고 막 욕하고 지적하고 막 중국을 내리 잡고 싶죠. 막 저희는 중국 부동산에 지금 투자했어요. 얼마 전에. 상상이 갑니까? 만에서 5.9%.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아세요? 뭐가 리스크나? 몰랐던 것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게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공개되어 있으면 리스크가 아니에요. 리스크가 기회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게 우리가 성사되면은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돈 얼마 벌였는지 중국 부동산에서. 오케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좋은 날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